혼자 산지 6년이 됐을 때였어요. 딸이 억지로 떠미어 나간 관광버스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생활 방식도, 가족도, 그리고 숨겨진 비밀까지.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저는 반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옆에 사람이 생겼는데 오히려 더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55세 김순희의 황혼재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55이에요. 남편이 떠난 건 제가 49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에는 운동화가 그대로 있었고 냉장고에는 제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도시락통을 2달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처음 2년은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설거지를 하다가 마트에서 그이가 좋아하던 고등어 통조림을 보다가 이유 없이 울었어요. 그 다음 2년은 멍했습니다. 눈을 떠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랐고 밥을 먹어도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없었어요. 나머지 2년은 그냥 살았습니다. 밥 먹고 청소하고 자식들 전화 받고 또 밥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딸아이 이름은 지연이입니다. 32살. 결혼해서 수원에 살아요. 가끔 주말에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딸 지연. 엄마, 동네 어르신들이랑 묻지마 관광이라도 다녀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순이, 모르는 사람들이랑 내가 거기서 뭘 해. 어색하기만 하지. 빨 지연. 어색해도 돼. 그냥 앉아서 창밖만 봐도 되잖아.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회색이야. 회색이라는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어요. 내 얼굴이 회색이구나.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3번을 졸리다 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지난해 4월이었어요. 관광버스는 아침 7시에 출발했습니다. 노란색 버스였어요. 승객 대부분이 저보다 10살은 많아 보였고 이미 아는 사이인 듯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긴 자리를 찾아 통로를 걷다가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머리카락이 반쯤 센 분이었어요. 단정한 연청색 버튼 셔츠, 창밖을 조용히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옆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 창밖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순이, 그냥 눈이 편해서요. 정수, 저도 그래요. 그게 전부였는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점심때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고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분은 박정수 씨라고 했어요. 나이는 58. 아내를 잃은 지 4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 서울에서 회사를 다닌다고요. 순이, 혼자 사시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정수, 심심하죠?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한참 맴돌았습니다. 심심함에 익숙해진다는 게, 외로움에 익숙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건 저도 아는 감각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6년에 살았으니까요. 그 뒤로 2달 동안 정수 씨와 일주일에 2~3번 통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오늘 날씨, 저녁 뭐 드셨는지, TV에서 뭘 봤는지. 어느 날은 슈퍼에서 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30분 동안 했어요. 지연이가 보면 엄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라고 했겠지만 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좋았어요. 끊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어지는 목소리가. 정수,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순이, 된장찌개요. 정수 씨는요? 정수, 저도 비슷하게 라면 끓였어요. 순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제대로 드셔야지. 정수, 하하, 맞아요. 순이 씨, 된장찌개 드시는 거 부러운데요. 전화가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딸한테는 말 못했습니다. 말하면 딸이 또 이것저것 물어볼 게 뻔하니까요. 그냥 혼자 간직했어요. 화분에 물 주듯이 조용히. 3달째 되던 날 정수 씨가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동네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머리를 매만지고 옷을 3번 갈아입었어요. 딸한테 보여줬으면 놀렸겠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정수 씨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쥔 채 저를 바라봤어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고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 제가 나이도 있고 빙빙 돌리는 성격이 못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선생님이 좋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60평생에 두 번째로 느껴보는 그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25세, 지금은 55세. 30해가 지났는데도 그 느낌은 똑같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한참 커피잔만 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순이, 생각해 볼게요. 한 달을 생각했습니다. 밤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내가 왜 망설이는지 따져봤어요. 무서워서요. 또 혼자 남겨질까봐. 한 번 겪었는데 또 겪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새벽의 전화소리, 응급실의 형광등, 빈 운동화. 그게 또 오면 어쩌나. 나는 그걸 또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이대로 계속 혼자 사는 것도 너무 길었어요. 앞으로 30년을 더 혼자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삶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바빠지고 결국 남은 건 저 혼자였어요. 결혼은 이듬해 봄에 했습니다. 작게 자식들만 모아서 밥 한 끼 먹는 걸로요. 지연이는 끝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정수 씨 아들 재민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같이 TV를 보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그래도 혼자보단 낫지? 아무리 뭐래도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시작됐어요.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정수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면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주전자 끓는 소리, 그릇 꺼내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저는 7시 전엔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소리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잤어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그분 생활 방식이니까 내가 맞춰야지.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매일 새벽 5시에 깨서 누워있으니 몸이 힘들었어요. 결국 어느 날 아침에 말했습니다. 순이, 정수 씨, 좀 조용히 해줄 수 있어요? 새벽에 소리가 너무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정수, 이 집에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내가 맞춰야 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 집에서.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맞아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저 혼자 6년을 살던 집.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설거지도 달랐어요. 저는 밥 먹고 나서 바로바로 씻는 사람인데 정수 씨는 하루치를 모아서 한 번에 씻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싱크대에 그릇이 쌓였어요. 저는 그게 눈에 밟혔어요. 그릇이 쌓인 걸 보면 속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면 또 눈치를 줬다는 얘기가 됐어요. 새벽 소리 때문에 한 번 얘기했다가 그 표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냥 제가 씻었습니다. 매번 혼자 씻으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씻었어요. 정수 씨 아들 재민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어요. 회사 때문에 서울에 살고 바쁜 애였는데도 꼬박꼬박 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갑게 대했어요. 밥도 해주고 과일도 깎아줬습니다.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정수 씨 아들이니까. 근데 재민이는 저를 볼 때 이상한 눈빛이 있었어요.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낯선 사람 보는 눈이었습니다. 환영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눈. 그냥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어느 날 정수 씨가 재민이랑 둘이서 방에 들어가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소리가 들리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나중에 정수 씨가 나오면서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억울했어요. 뭐가 억울한지도 모르면서 억울했어요. 재혼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정수 씨가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돌렸어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분은 뉴스랑 다큐멘터리를 좋아했습니다. 말은 못했어요. 말했다가 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러다 보니 제가 보고 싶은 것도 못 보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감정이 뭔지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자유상실감이었어요. 내 집인데, 내 소파인데, 내 거실인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베란다에 나가 혼자 서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거기서만 숨이 트였습니다. 갈등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소리, 설거지, 아들의 눈빛, 리모컨, 작은 것들이 매일 조금씩 쌓였어요. 재혼하고 5달째 됐을 때였어요. 오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딸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지연이가 딱딱한 목소리를 낼 때는 꼭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거든요. 딸 지연. 엄마, 나 오늘 정수 아저씨 전 처형한테 연락이 왔어. 순이. 뭐? 처형이 왜? 딸 지연. 아저씨, 전 부인 돌아가시기 전에 빚이 좀 있었대. 보증 서준 거. 근데 그게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래. 순이. 얼마나? 딸 지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처형이 괜히 엄마한테 알려주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엄마, 조심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싱크대 무서리를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부엌이 밝았어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 씨한테 물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꺼냈습니다. 순이, 정수 씨, 전에 보증 서준 거 있어요?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정수 씨가 밥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미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수, 옛날 일이야. 거의 다 정리됐어. 순이. 거의요? 정수. 응. 거의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의 다 정리됐다. 거의 다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거구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하기 싫어서 숨긴 거구나. 아니면 말하면 내가 거절할까봐 숨긴 거구나. 그날 밤 이불 속에서 6년 전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떠났을 때 혼자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던 날들, 자식들 다 크고 나서 주말에 혼자 TV 보던 그 저녁 때, 그때는 외로웠지만 숨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더럽고 적적했지만 적어도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원하는 TV를 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잘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함께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그 이중의 감각이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일 때 외로움은 이유가 명확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 감각은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요즘도 같은 집에 삽니다.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엔 외롭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수 씨가 일찍 나간 사이에 혼자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제 컵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넣어서 커피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였는데 6년 동안 혼자 마시던 이 커피 한 잔, 그게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 시간이었어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것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제 것인 아침,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시작한 재혼이 오히려 나를 잃어가게 만들고 있던 건 아닐까요? 정수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빚을 숨긴 것은 잘못이지만 그분도 두려웠겠지요. 말하면 제가 돌아설까봐 그 마음을 모르지는 않아요. 저도 재혼하면서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혼자가 편한 사람인지,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려 했지만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혼 전에 나눠야 할 대화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건너뛰었습니다. 설렘이 앞서서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것, 내 아침이 내 것인 것,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TV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그게 황혼 재혼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정수 씨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요. 빚 문제, 재민이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그 대화가 무섭기도 하고 그 대화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기도 해요. 다만 오늘도
그 커피 한 잔의 조용함이 그립습니다. 혼자였던 6년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재혼도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시간도 결국 저를 더 잘 알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황혼 재혼은 외로움의 끝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나를 더 깊이 만나는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재혼 상대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년의 재혼. 외로움을 채우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황혼 재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요?